예. 제가 좀 묻겠습니다. 증인은 24년 12월 3일 당시 수도방위 사령부의 제1경비단 단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증인은 12월 3일 21시 48분경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수호신 TF를 소집하고 사령부로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수호신 TF라는 것이 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건가요? 수도 서울에서 대테러 작전을 주도하는 전력들입니다. 그게 테러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각종 대테러 작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력들을 통합해서 대응하는 그러한 부대입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제1경비단 소속 군인들 중에 이들을 소집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특별히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저희 부대의 특성상 수도방위 사령부의 기동 예비뿐만 아니라 대테러 작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소집을 시켰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인이 22시 45분경에 사령부에 도착하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국회 상황이 있어 국회로 가야 된다. 출동 준비가 되면 보고하라.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국회로 가야 하는 이유를 말했습니까? 당시에는 임무나 그런 것들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증인에게 공포탄을 챙겨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까? 예, 출동 시에 원래 공포탄을 지참하고 갑니까? 기본적으로 실상황에서는 공포탄을 지참하지 않으나 당일날은 공포탄을 휴대토록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때는 안 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예, 이렇게 챙기라고 했다. 그러면 그렇게 공포탄을 챙기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과정을 조금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최초에 소집 지시를 하시고 중간에 전화를 했는데 합참 불시 훈련으로 간부들에게 알려야 될 것 같다. 이유는 뭐 당황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소집 시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전화 받았을 때는 불시 소집 훈련으로 인식을 했고 공포탄을 휴대하는 것이 훈련 목적상 휴대라고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상황이 전개되면서는 공포탄 휴대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인가를 좀 평가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시에는 그냥 불시 훈련인데 공포탄을 그냥 특별히 챙기라고 한 정도로 생각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그게 국회로 가는 거라서 조금 달라서 챙겨라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사실 굉장히 여유 없이 빠르게 상황이 전개돼서 그 공포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들여다볼 만한 여유 없이 국회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11시경에 초동 조치부대의 출동 준비가 완료될 무렵에 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증인에게 내가 먼저 국회로 출발해서 어떤 상황인지 보겠다. 부대가 현장에 도착하면 팀장으로 하여금 나에게 전화하라고 해라. 그러면 거기서 구체적인 임무와 역할을 알려주겠다. 라고 말하고 국회로 출발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평소 훈련 시에도 이와 같은 정도의 지시만을 받고 출동하는 상황도 예정이 있나요? 사실 훈련이나 실제 상황 시에는 어떤 임무를 분명히 사전에 고지하고 상황을 충분히 평가해서 어떠한 상황인지 알려준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계략적인 가용시간을 활용해서 계획한 이후에 출동하게 되는데 이번과 같이 임무가 정확하게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미 그 시간은 대통령님께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저희에게 출동을 준비토록 사령관 지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령관께서 직접 본인이 어떠한 임무인지를 확인하고 임무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깊이 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사령관은 뭔가
뭐 장관이든 뭐 계엄사령관이든 뭔가 지시를 받았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었겠네요.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라는, 그 지시에 따라 받고 또 증인한테 지시를 하는 거다, 이런 정도는 인식을 했겠네요. 예, 증인이 초동 조치부대가 출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사무실로 복귀한 뒤에 23시 17분경에 수방사 참모장으로부터 총기와 탄약은 차량에 두고 방탄 헬멧과 방탄복을 입고 3단 진압봉을 챙기도록 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 이동하게 되면 총은 놓고 내려라고 하고 그러한 복장으로 3단 진압봉도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화상회의를 통해서 각 대대장들에게 동일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이 실제로 이 지시에 따라 무기와 장비를 지참을 일단 현장까지는 가지고 갔습니까? 예, 현장까지는 다 가지고 갔습니다. 현장까지는 가지고 가고 차량에는 두고 내렸다. 그렇습니다.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군인들의 총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총 136명입니다. 초동 조치부대가 국회 인근에 도착한 뒤에 해당 부대 팀장, 그러니까 지역대장들은 23시 40분경에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국회 본청에 출입하는 인원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렇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령관께서 먼저 가서 임무와 역할을 확인하고 초동조치부대 저희는 2개 팀이 있는데 그 초동조치부대 2개 팀을 먼저 출발시켜서 현장에 도착하면 그 팀장에게 직접 사령관께 전화를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임무를 팀장들이 받고 저한테 다시 백브리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3시 51분경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증인에게 전화로 경찰의 협조를 받아 국회 울타리 내부로 진입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아마 비슷한 시간대일 텐데 네. 저한테도 차후에 그러한 임무를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내부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할 때 그 지시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은 사실은 없습니까? 그런 말은 들은 적은 없고 저희 사령관 특성이 어떤 상부의 지시들을 그대로 전파하거나 전달하는 형태의 임무를 언급은 잘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해석으로 해석한 이후에 본인의 언어로 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국회 울타리 내부로 들어가서 국회 본청에 출입하는 인원을 통제하라, 이렇게 한 지시를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출입을 통제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통제라는 개념이 군에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통제라고 하는 것은 군사 행동을 통해서 어떤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제라는 임무를 주고 난 이후에는 이 통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후속 임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단 국회 건물에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주요한 지점에 저희가 인원들이 배치가 되고 그래서 출입하는 인원들을 저희가 통제라는 의미는 누구는 출입시키고 누구는 출입시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후속해서 임무가 주어졌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는 사실 진행이 안 돼 있던 상태인 겁니다. 통제하라는 말은 이제 장악을 해서 들어갈 사람 안 들어갈 사람을 선별하고 예, 이런 거를 정리하는 단계인데 그 후에는 이제 아직 어떻게 하라는 데까지 가지 못했다, 이런 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통제 명령